자, 안녕하십니까. 이주민의 주식 뉴스공장 주간 하드쇼 업종 총정리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참 빠르게 바뀝니다. 기술도 빠르게 바뀌고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두 가지죠. 크게 보면 항상 말씀드렸던 건데 실적으로 그 회사가 정말 기본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 부분에서 어떤 캐시카우 부분들을 확장을 시키는 그런 모습에 향후에 이익 자체를 더 벌어들이니까 배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런 기대감 자체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지금은 실적 자체가 별로 없는데 향후에 실적이든 아니면 새로운 산업군에서 어떤 키메이커 역할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키메이커가 된다는 의미는 역시 거기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수익권 자체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그런 의미죠. 여기에 우리가 가중치 부분들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현재 올라가느냐, 나중에 실적 부분이 올라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실적을 보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기대감을 보면서 주가 상승을 밀어붙이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 좀 하는데, 시장에서 지금 정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방송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7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 번 얘기를 드렸어요. 비트코인 시장, 그리고 최근 한두 달 사이에도 좀 위험 신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경고가 아니라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주변에서 너무 많은 예전에 튤립 버블이라든지 미시피시 버블이라든지 막차 타는 느낌 부분이 상당히 쏴하기 때문에 설령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자기 게 아니라는 관점 부분들을 가지시면 좀 더 편안한 투자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비트코인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등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 밑에 깔려 있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가장 핵심 키워드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블록체인 기술이 여기저기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산업 쪽에 쓰이기 시작합니다. 산업 쪽에 쓰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한번 오늘은 좀 그려보자고요. 여러 가지 미래 전략 관련된 그 보고서라든지 책자에 보면 향후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 쓰였을 때 산업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단하게 분산, 예전에 기존의 중앙 서버식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우리 전체 산업 부분들을, 사회를 구성을 하고 있고 그걸 지탱하는 하나의 인스트럭터죠. 골격 같은 그런 역할 부분들 좀 해요. 그래서 그걸 중개해 주는 게 정부도 그런 중개 부분들이죠. 정보를 우리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보, 그 다음에 인적 데이터 정보, 의료 정보를 중앙 각 정부들이 관리를 하고 여기에 이제 발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 진행되는데, 향후에는 이런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게 거의 불필요해져요. 그래도 그 안전성 부분들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서버를 금융기관에서 서버를 만들고 부동산 관련 데이터 부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금융기관도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산거래 부분을 진행할 때 만약에 10,000원을 입금을 했어. 입금하면 돈이 입금되면서 그걸 이제 그 정보가 은행에 있는 중앙 서버에 들어가서 통장 잔고에 10,000원이 입금됐다고 이게 찍히죠. 이 관리 부분, 아니면 송금을 할 때 내가 A라는 상대에서 B라를 보내면 중앙 입금을 10,000원 해가지고 B라 보내달라고 하면 이게 또 서버를 통해 이게 관리가 되죠.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중간에 매개체 역할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융권 같은 경우에 그걸로 해서 수수료를, 물론 대출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 요즘에 변화되는 부분이 하나가, 대출 관련된 부분도 예전에는 나중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가면 대출도 신뢰도가 쌓이면 개인 대 개인으로 이렇게, 지금 중개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몇몇 업체들이 있긴 합니다만 나중에는 개인 대 개인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커요. 왜? 누군가가 이걸 신뢰할 만한 구축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너무 비용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은행, 정부, 지자체, 아니면 법률 서비스하는 로펌이라든지 공증, 공인중개사들, 대행업체가 이걸 대행해주면서 수수료를 또 취득 부분을 좀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취약한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먹는 거 있죠. 식자재 관련된 부분, 특히
육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수산물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유통 과정에 이렇게 식자재 관련된 부분들 유통 과정에서 마진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산지에서는 100원 한데 실질적으로 내가 구매할 때는 1000원 주고 살 때도 있죠. 근데 이 블록체인 기술 부분들이 도입이 되면 농산물 산지하고 유통 정보 부분들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변경할 수가 없어. 누가 가운데서 이렇게 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농산물 이때 유통 정보 육류도 마찬가지, 수산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가운데에서 누가 이렇게 농가를 못하기 때문에 산지 본격적인 산지 직관 시대가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부분들이 좀 생기고, 중고차도 역시 마찬가지죠. 중고차 같은 경우는 뭐 사고 내역, 주행 기록 조작, 침수차 조작 만연하죠. 근데 역시 이제 블록체인 부분들이 이 시스템 자체가 도입이 되게 되면 변경 자체가 불가능해요. 가짜 의료 정보, 가짜 제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요즘에 하나하나씩 이런 플랫폼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뭐냐면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 문화예술계 같은 경우는 어떤 작품 부분들을 뭐 갤러리라든지 아니면 옥션이나 이런 데 내놓고 갤러리의 전시 부분들을 하면서 제품 판매, 갤러리는 여기에 또 가운데서 마진폭 부분들 좀 맞죠. 그런데 이 어느 정도 팬층이 있는 아티스트들은 직접적으로 아티스트를 만든 노래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영상 등을 팬들하고 금전적인 거래를 도와주는 플랫폼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주민등록증이나 졸업증, 어떤 온갖 증명서들 있죠. 이것은 왜 필요한가요? 그 사람의 신원 자체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과정 중이죠. 이게 이제 거의 없어지거나 아마 간소화가 될 겁니다. 간소화가 좀 될 걸로. 왜? 데이터 위조 변조 부분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각 작은 마을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각 주인한테, 우리도 보면 네이버 할 때 아이디 입력하고, 그 다음에 다음 들어갈 때 또 입력하고, 뭐 다른 사이트 이런데 계속 아이디 비밀번호 이걸 하다 보면 까먹을 때 있죠. 저도 그래요. 비밀번호를 요즘에는 보면 그 특수 문자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거에 보는 한 6자 정도였는데 지금 8자, 한 10자 정도까지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각 사이트마다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작은 마을의 모든 시민들에게 블록체인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발급했어요. 약간은 뭘까요? 이걸로 하면서 모든 그 사이트는 한 번에 다 통과가 되는,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직접 민주주의의 또 구현의 시스템 부분들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존 시스템 같은 게 뭡니까? 투표할 때 보면 투표장에 가가지고 투표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고물 부분들을 집으로 발송하고, 그날 그 투표소에 가게 되면 신분증 확인하고 투표용지 받고, 투표용지 받아서 찍고, 그리고 나오면 그 투표 결과 부분들 다 취합해 가지고 개표 장소로 또 가서 개표 장소에서 수작업이라든지 전산서 부분들 진행하고, 이 관련된 부분들이 중앙 서버에 올라가서 선관위가 이제 땅땅땅 하죠. 근데 이제 향후에 이제 블록체인 이 투표 시스템 부분들이 집계가 되면 집계 절차가, 그럼 그래서 과거 얘기가 나올 때 뭐 부정선거 부분들 얘기 나올 때 투표 결과 부분들이 어디로 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변경, 위조하고 변조 부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블록체인 기술 자체, 투표 시스템 자체가 투표 집계 자체가 투명하게 되고, 투표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영구 보존이 돼요. 시간이 일단 단축되게 되죠.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그 다음에 부정부표에 대해서 시간이 일단 단축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런 투표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간접 투표, 간접 민주주의 방식이죠. 근데 이 시간 자체가 바로 실시간으로 이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 각 그 국민들에게 yes, no 어떻게 할까 이런 그 의견 부분들을 구하죠. 최근에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번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2박 3일인가요? 토론 부분들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결론 부분을 했던 것처럼, 이런 시스템 자체가 되면 그냥 거의 실시간으로 의견 부분들을 구하고 거기에 이제 결과를 가지고 어떤 추진 동력 부분들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대로 그 중간에 매개차 역할 부분들이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부동산 쪽에 이 기술 부분들을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부분도 오픈을 했고, 스웨덴은 그 블록체인 이용해서 부동산 등록 시스템 부분을 도입,
그 다음에 일본도 역시 토지대장의 블록체인 원장으로 관리하는 계획 부분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 중앙 집권 부분에서 이제 분산 부분들로 시작이 좀 됐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 자체가 보면 중앙 집권하죠. 모든 게 중앙 서버에서 뭔가를, 국가도 중앙에서 뭔가를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들이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 부분들이 될 때는 중앙을 탈피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도 지금은 너무 막연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요즘에 이 기술 자체가 어디로 사용이 되냐면 하나은행, KB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무역금융을 이제 블록체인이 이더리움이 있죠. 여러 가지 그 비트코인도 보면 여러 가지 상품들이 워낙 많아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계약 관련된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KB 하나금융은 무역금융의 블록체인에 이더리움 부분들을 채택을 했고,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블록체인 수수료가 이제 3월부터 현재 기존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은행에서 해외로 송금 부분을 하려고 하면, 기간도 일단 바로 실시간이 안 돼요. 아시죠? 바로 진행되지 않고, 이게 시간도 걸리고, 거래 수수료 부분도 뭐 $100를 보내는데 수수료가 $10예요. 그래서 KB은행,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도 블록체인 기술 부분들을 쏙쏙 도입을 하고, 이 블록체인 기술 부분들을 만들어준 시스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 FTS라는 종목이 신고가 파동을 일으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정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부분들은 진행하고 있는데, 그 밑에 가상화폐에 대한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이 블록체인 기술 플랫폼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금융, 물류, 유통 거의 다 산업 전반 부분들이 다 사용될 수 있어요. 왜? 위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 부분이 왔다 갔다 할 때 상대방을 믿지 못하니까 이걸 우리가 증명서를 발급을 해서 어떤 계약 부분들을 하고, 아니면 서로가 신뢰권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뭐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공증이라든지 로펌 등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계약관계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블록체인 부분들이 되면 디지털 변조 위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조건, 만약에 계약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 조건이 달성이 될 경우에만 계약이 체결되는 걸로 서로 상호 합의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은행이라든지 아까 유통, 그 다음에 아까 농수산물, 이건 어떻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 부분들이 은행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는 규제를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전반적인 산업 부분들의 확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은행 있죠. 은행의 블록체인 기반 공동인증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역시 여기는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플랫폼 근반으로 해가지고 3월부터 우리는 은행도 이쪽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3월부터 한 6개, 그 다음에 7월부터는 10것 정도 블록체인 서비스 부분들을 진행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해외 송금 서비스 부분들 있죠. 이번 달 한 20일 정도부터 해외 송금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부분들은 아마 바로 쉽게는 각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 중에 하나가 발행할 수 있는 화폐 발행권 관련된 부분인데, 그걸 위협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되진 않아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규제 부분들 하고, 나중에 어차피 이 앞에 일부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알리바바, 알리페이, 이런 페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론 현금 기반 부분들 하지만은 가상화폐 기념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든 이런 부분이 사라지진 않고 하나의 그냥 우리가 페이처럼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 자체가 향후에 나올 그 국가가 발행할 수 있는 이 화폐, 거기까지는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급등 부분들로 인해서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그 기반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이 정도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 산업 쪽에 확장이 되면서 그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산업권, 근데 기존에
그 중간에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하면서 시간, 시간, 관리 비용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쓰였지만 이제 이거 자체가 거의 사라진다고 보시면 될까요? 그걸로 해서 유통 속도라든지 속도 부분이 한 단계 점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예전 같은 경우는 정보 자체가 뭐 정부 고위 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 모든 계약 부분에서 소수가 가지고 있던 이런 그 뭡니까 고급 정보 이런 부분이 다 오픈이에요. 이제 속이면서 할 수가 없어요. 플랫폼 자체가 다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올해부터 이 정보 가상화폐 규제 부분도 진행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산업 쪽하고 해당 운송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유통 이런 부분들에 하나씩 확산 부분들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전력까지도 들어갈 거예요. 모든 상품이 다 이걸로 거래가 가능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권을 두실 부분들은 블록체인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여기에 어차피 비트코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부분들은 비트코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두시면 어떨까. 그래서 뭐 태양광이랑 다른 부분들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 방송에서는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의 기술 부분이 향후에 어떤 우리 영향 부분들을 줄 수 있을지 다음에 더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